과거의 직장 생활은 나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12년의 월급쟁이 생활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배웠는지,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대한민국 40대 중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거나 저보다 연배가 많은 선배님들은 제 이야기에 좀 더 공감을 해주실 것 같고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이라면은 저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실 것 같습니다. 나는 직장 생활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노트에 하나씩 정리를 하다 보니 내 인생에 영향을 줬던 세 가지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프랜차이즈 점포 개발자였습니다. 모든 점포 개발자는 오픈한 점포 숫자로 능력을 평가받습니다. 매장을 오픈하면 스코어 1, 매장을 오픈하지 못하면 스코어가 0이죠. 그리고 이 모든 숫자는 한 해가 지나가게 되면은 다시 0으로 리셋이 됩니다. 이런 프랜차이즈 점포 개발의 업무적인 특징은 사실 엄청난 스트레스였어요.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고민을 했는지 과정보다는 오픈이라는 결과물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많은 매장을 오픈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상권 분석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정한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는가, 이 문장이었어요. 800세대 수준의 신축 오피스텔이 있었어요. 이 오피스텔 자체 세대만으로도 2개 이상의 편의점이 운영한 그런 규모였었고요.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모두 눈독을 들이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한마디로 대박 자리였던 거죠. 그래서 출근하면 가장 먼저 방문했던 그런 건물이었어요. 몇 달 동안을 매일같이 찾아오는 것이 되게 신기했었는지 당시 건물측 관리자는 우선적으로 출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확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픈을 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 건물에 편의점을 오픈시키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다녔던 회사의 브랜드는 이 건물에서 출점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웠었어요. 이유는 이미 동일한 브랜드가 인근에 2곳 이상 운영 중이었기 때문이죠. 편의점은 250m 이내에 동일한 브랜드의 중복 출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점 동의서를 받아야지만 250m 이내에서 신규 출점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건물과의 라포 형성은 너무나 잘 되어서 출점이 가능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긴 했지만은 출점 동의서 문제는 결국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6개월 이상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았지만 결국 경쟁사 브랜드가 오픈을 하게 됐고요. 한참 지나고 나서 현장을 다시 방문하게 되니 사람들로 가득 찬 경쟁사 편의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담당자로서 기분이 나쁘지 않았느냐 물으신다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다 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볼 걸. 점주를 몇 번 더 만나볼 걸. 건물 측에 브랜드에 대한 확신을 좀 더 심어줄 걸. 이런 생각을 1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모든 것을 실제로 다 했었기 때문이에요. 결과는 없었지만은 그 과정에서 작은 후회도 없었습니다. 회사 생활이 제 인생에 영향을 줬던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가? 결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중에서 분명히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변환된 어떤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되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방법은 결국 내가 그 모든 과정에 충실했는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직장 생활을 통해서 배운 것은 삶은 지나고 나면 아무 일도 아닌 것들의 총합이라는 겁니다. 저는 점포 개발을 할 때 정말 사고를 많이 쳤던 사람이에요. 점주와 인테리어 협의도 없이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 중단이 발생한 적도 있었고요. 대회비라고 할 수 있는 상권 분석 보고서가 경쟁사에 유출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른 적도 있습니다. 양도양수되는 매장에 대한 폐업일 지정을 잘못해서 신용카드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수를 하기도 했었어요. 점포 개발하는 후배를 만나도 나는 개발 일을 하면서 이상한 실수, 이런저런 실수를 많이 했었다. 그래서 내가 한 실수만 네가 안 해도
절반은 성공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당시에는 제가 큰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을 했어요. 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다니, 이런 자책도 많이 했었고 고민도 많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은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왜냐? 해결이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도 회사 생활을 잘 했다라는 것이 그 증명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생각하면 별것 아닌 그런 일들인데 당시에는 그것 자체가 왜 이렇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좀 헛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어쩌면 삶이라는 것은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의 총합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주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이 문제가 해결 가능한 문제인가? 두 번째,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불가피하게 발생된 일인 것인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일로 발생된 것이라고 하면은 그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구분만 제대로 해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쓸데없는 것에 우리 에너지를 뺏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해결 가능한 문제에만 집중을 하면 됩니다. 고민은 많이 하되 걱정을 하지는 말자. 고민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어줄 수도 있지만요, 걱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만드는 마이너스 에너지를 가져오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에요. 회사를 다니면서 알게 됐던 것 중 하나는 변화하는 삶을 사는 노하우에 대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숙련가와 전문가. 여러분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건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생각하는 숙련가와 전문가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한 분야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한 사람을 우리는 숙련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에 대한 지혜와 자기만의 관점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부르죠. 저는 점포 개발과 관련된 숙련가가 아니라 상권 분석의 전문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회사를 다니면서 많은 매장을 오픈하는 것, 회사의 실적, 회사에서 나를 평가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상권 분석과 관련된 제 경험의 경계를 넓히는 것에 가장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브런치 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글과 유튜브 영상을 남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록물들 덕분에 상권의 비밀이라는 책을 출간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책을 출간하게 되니까 창업과 관련된 여러 인플루언서 분들과 다양한 협업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상권 분석 강사의 제안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언론사 유튜브 콘텐츠에 상권 분석 전문가로 출연을 제의받고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지상파 방송국 작가로부터 상권 분석 관련된 문의를 받기도 했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회사가 바라보는 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우리는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 안에서의 성장보다는 회사를 벗어나더라도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펼치고 싶었던 것이 가장 주요한 목표가 있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목표는 희석이 되고 회사가 나를 평가하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기 일쑤입니다. 진급, 보너스, 이런 금전적인 가치, 회사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만 생각을 하게 되기 쉬운데요. 내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회사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회사라는 것도 내 목표를 이뤄내기 위한 하나의 중간 다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저는 변화하는 삶의 치트키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낯선 분야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냥 해보는 겁니다. 실행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목표와 연관성이 있는 건지, 내가 혹시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제대로 그려내지 못하고 회사가 나를 평가하는 그런 모습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의 통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강한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거다
라는 짝패에서 나오는 영화 대사인데요. 저는 이 말에 200% 공감을 해요. 왜냐?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멈춰야 하는 핑계는 많고요. 대부분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나보다 쉽게 모든 것을 이뤄내는 것만 같죠. 이런 생각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 변화가 느껴지지 않고 남들은 앞서 나간 것 같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은 어설퍼 보일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행동을 반복하고 실천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여러분만의 관점과 지혜가 생기게 될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글을 쓰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상권 분석 강의를 하는 게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권 분석 관련해서 두 번째 책을 출간 예정으로 앞두고 있고요. 배민 아카데미, 헤러드 경제, KB 국민은행, 매일경제, 맥형 아카데미, 오아시스 비즈니스 창톡 등 다양한 협업을 해내고 있습니다. 회사 없이 저 혼자서 파트너 없이 1인으로서 많은 것들을 해내고 있어요. 이게 가능했던 것은 꾸준하게 무언가를 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작이 작더라도 이 작은 하나하나가 모여서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직장 생활이 제 인생에 영향을 준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5년은 투자로도 마찬가지고 자영업을 하기에도 쉽지 않은 시기라고 해요. 경제적,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불안정한 시기죠. 그래서 올해의 전망을 낙관하는 전문가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3가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만의 관점과 지혜를 갖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